오늘은 무슨 법? 건축법. 들어가기 전에 푸르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맞아요? 예, 그렇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건축법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이루겠는지. 체계는 별로 여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법들은 체계가 중요하거든. 근데 건축법은 체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날까? 다음 중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이 체계도 교수님들마다 잡는 게 다 달라.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크게 체계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나죠? 시험 문제 7문제. 40문제 중에 7문제야. 이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난 것만 일단 찍자. 어디 일단 용어정의. 두 번째 건축물의 건축. 세 번째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파트는 크게 보면 이 세 개 파트가 핵심이에요. 어디 용어정의, 건축물의 건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여기서 보통 4개 내지 5개가 납니다. 요 세 군데 합치면. 그러니까 다른 파트 힘들으면 안 봐도 돼. 그냥 막 다 날려버리고 최소한 3군데 파트는 보자. 그것도 요 용어정의에서도 다시는 사람에 관한 것, 지역에 관한 것. 이건 뭐냐면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들과 관련된 용어정의.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사람들에 관한 용어정의.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느냐. 행위. 마지막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들과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들. 요것들만 사실은 요건 좀 더 있어요. 내용들이. 어쨌든 요런 물건, 행위에 관한 거 여기가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고 사람하고 지역 쪽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의 한 번도 난 적 없어. 그냥 기본적인 거래.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건축구조기술사 이렇게 되는데 간단히 할까요? 건축주, 실제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자, 건축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 건축주. 그 다음에 설계자는 뭐죠? 그 건물 지으려면 설계도면 떠야 되잖아. 그 설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시공자,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그죠? 건축주가 시공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분리돼. 내가 우리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럼 나는 뭐가 되죠? 건축주. 그럼 건물 짓는 거 내가 벽돌 쌌습니까? 아니죠? 그거 누구한테 맡겨? 건설회사한테 맡기죠? 그 건설회사를 시공자. 그래서 여기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구분하자. 다른 데서는 건축주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는 자를 뭐라 부르죠? 사업 시행자, 시행자라고 했었어. 근데 건축법에서는 시행자라고 부르지 않고 건축주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사 감리자. 감리가 뭐죠? 감리 업무 수행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 감리. 저 시공자가 제대로 공사하는지 뭐 하는 거 옆에서 감독하는 거 설계도명대로 그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자 그걸 뭐란다? 감리자. 원래는 건축주가 하면 제일 좋겠지. 근데 건축주 내가 설계도면 볼 줄 알아야 뭘 감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 보통은 같은 건설회사들 있죠? 건설회사들 중에 이런 설계자들 그런 사람들이 감리자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 사람이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다 보니까 요 감리자라는 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건축주 대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또 건축구조기술사.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멋있게 지으면 뭐합니까? 건물 잘못 지으면 어떻게 되죠? 붕괴되잖아. 이번 튀르키예인가? 튀르키예 거기 지진 났잖아요. 그 지진 났던 건물들 봐봐. 뭐래? 내진 설계 하나도 안 되는 건물이 수두룩하대.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진 게 뭐예요? 설령 내진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너졌는데 내진 설계가 뭐죠? 내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진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건물이 그걸 버틸 수 있도록. 그럼 보통 내진 설계의 특성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짓죠? 내진 설계하는 것. 건물을. 땅은 둘 중에 하나로 움직입니다. 옆으로 움직이거나 지진 났을 때 아니면 상하로. 어떤 게 피해가 더 커요? 옆으로 움직이는 게 더 피해가 클까? 상하가 더 클까? 상하가 더 크답니다. 상하가. 왜? 들었다 놔버리잖아. 그럼 번쩍 들었다 꽉 놔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푹 써. 위에서부터 그냥 꼭대기층부터 짜자자자자. 아셨죠?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상하 진동이 더 위험한 진동이라고 그래. 저 수평 이 좌우측보다도. 근데 건물 질 때 어떻게 지죠? 맨 밑에다가 이게 바닥이 흔들리는 거잖아. 그럼 위에 있는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밑에하고 위하고 뭐면 돼? 약간 슬라이드식으로 만들면 돼. 슬라이드가 뭐죠? 슬라이드가 미끄러지게. 그래서 밑에는 흔들더라도 위에 건 별로 안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약간 슬라이드식이죠. 그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완전히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쪽 밑에다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이제 건물이 여기 밑에는 이래. 근데 위에 건물 올라가는 걸 여기다 완전히 밀착시켜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이렇게 올리면 흔들어 제키면 위에도 같이 흔들리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약간 공간을 띄우는 거죠. 이쪽을 공간 띄워. 그럼 밑에 게 흔들어 제킨다 하더라도 밑에는 흔들어 제키죠. 그래도 이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위에는 그만큼 덜 흔들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식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어쨌든 위에서 밑에서 아무리 건물이 좌우측으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위에 거 뭐 하면 돼? 이건 별로 여기 이만큼은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게 좌우측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위에 건 공간이 있는 것만큼 그는 여기 슬라이드 현상이죠. 미끄러지니까 위에 건 별로 움직이지 않잖아. 밑에는 막 이렇게 움직여도 위에는 요 공간만큼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 거 건물. 그럼 흔들어 제껴도 요만큼 공간이 있는 것만큼은 괜찮다. 이렇게 짓는 것들.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상하로 흔들어 제끼는 건 어떤 식으로 하면 돼? 여기 강력한 스프링식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야. 이거 스프링 있죠? 그런 것들.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러면 흔들어 제껴도 밑에는 왕창왕창 움직여도 위에는 그 스프링 장치에서 조금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뭐란다? 내진 설계. 내진이라는 게 견딜레자죠. 견딜레자. 지진진자. 내진. 진짜 뭐지? 모르겠다. 뭐 여기 뭐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내진 설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엄격히 정하는데 튀르키예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대. 내진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진 건물들.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걸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건물은 뭐한다? 붕괴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자 건축 구조 기술사 전문가죠. 건물을 질 때 구조적으로 이게 안전한지 이렇게 쳐도 붕괴되지 않을 건지 이게 문제가 없을지 이걸 확인하는 자 전문가죠. 이런 분들이 있단다. 이게 사람이고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지역과 관련되겠는데 이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전까지 아마 시험 문제 한 3번 관련돼서 단독으로는 안 나. 지문 중에 관련돼서 한 3번, 4번, 한 3번 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봐도 된다. 그래서 물건과 행위에 관한 이런 용어적인들만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건축법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건축에서도 약 2문제. 그럼 시험 문제 여기서 약 2문제가 출제되고 여기서 보통 2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에서 만약에 안 낸다면 최소한 한 문제 냈네. 한 문제 내지 2문제.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거의 2문제 이렇게 출제되죠. 그다음에 건축물과 유지와 관련해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전번 30회 때 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났었거든. 건축물 대장 30회 때 났었어요. 이거 몇 번 만에 한 번 났을까? 30회 때 한 번 났거든. 저 이전까지 시험 문제 몇 번 났을까? 한 번 났어. 언제? 30회 때. 저런 건 공부한다 안 한다. 예, 30년 만에 한 번 시험 문제 나는 건 공부한다 안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영향가 없다. 그럼 넘어가도 되고. 이 등기 축탁은 제가 강의하고 나서 등기 축탁에 관한 게 났었는지 안 났었는데 기억이 없어. 초기에 났던 것 같긴 해. 한 12, 3회 때 그때 났던 것 같긴 해.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물가물해. 나 옛날에 나긴 났었어. 한 번 났나 그래. 그런데 이런 건 볼 필요 없다. 넘어가고.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요새는 하도 기팅이 시험 문제 나니까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볼까? 처음에는 공부할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는 뭐죠?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여기 뭐 있죠? 대지가 있습니다. 그냥 대지가 아니고 무슨 대지래? 건축물이 대지. 그럼 여기다 뭘 짓겠다는 얘기야? 건축물을 짓겠다는 대지죠? 그러면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이 대지하고 뭐하고 이 도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첫째, 대지는 건물 지으려고 하는 대지야. 그냥 나대지가 아니야. 건물 지으려고 하는 대지야. 첫째 뭐 해야 될까? 당연히 안전해야 되죠. 만약에 대지가 안전하지 못한데 거기다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 뭔다?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지는 첫째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 건물 지으려면 대지다. 일정한 대지는 뭐 된다? 나무 심어라. 뭐죠? 조경하라. 그래서 이건 필요 요건이야. 대지는 안전에 대한 건 필요 요건, 충분 요건. 거기다 나무까지 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조경이 시험 문제 나는 게 아니라 조경하지 않아도 되는 대지가 있어요. 설령 원칙적으로는 여기다 나무 심어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안 심어도 되는 게 있더라. 그게 가끔 시험 문제 나요. 조경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게 가끔 시험 문제 난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볼 것이고. 세 번째, 뭐도 설치하랍니까? 공개, 공지, 공개, 공간 합쳐서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랍니다. 공개 공지가 뭘까요? 공개가 뭐죠? 공개. 이렇습니다. 공개. 영어로 오픈. 공개되었다. 공개되었다.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다. 이 말이죠. 오픈되어 있는 무슨 땅? 공지. 공지가 뭘까? 빈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란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빈 땅. 근데 빈 건 아니야. 사실은 뭐가 들어있어 거기. 자, 무슨 말일까? 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들이야. 바로 이런 지역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 있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야. 거기다 건물이 지었는데 그 건물도 무슨 건물이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물이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물을 짓는다. 두 가지야. 지역과 건물이 일치해야 돼. 이런 지역에다가 이런 건물을 짓는다. 이건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건물 짓면 거기 찾아오신 손님들 오셨다가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그 건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설치해 주랍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통 뭘 많이 만드냐면 분수대 같은 거 있죠. 그 분수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거 요거 설치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쉬었다가 쉬는 소규모 휴식 공간. 뭐라 부른다? 공개 공지라는 게 있더라. 그런 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라는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놓고 설치했죠? 이쁜 짓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잖아. 이쁜 짓 했잖아.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걸 뭐 주겠다? 더 크게 짓게 해줄게. 대신 의무적이야. 저거 안 하면 안 돼. 작년에 저기 세종시에서 그 건물 짓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학원 교수님 아니야? 따로 있었는데 학개론 교수님이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종전에 있던 설계도면을 봤더니 공개 공지가 빠져 있는 거야. 이제 공개 공지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거 공개 공지 넣어야 되는 지역입니까? 안 해도 되는 건물입니까? 그거 가지고 해서 내가 설명해 줬거든. 설치해야 된다. 할 수 없다. 종전의 용도로 쓸 때는 괜찮았는데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치해야 된다. 얼마나 설치할까? 조례 찾아봤더니 얼마큼 알한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지에다가 요만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도만 새로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했던 거 다 제로된 거야. 그래서 새로 설계도만 그랬어.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어떤 업종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필요로 하는 게 안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 생각 없이 그냥 설계도만 그려놨다가 돈 설계도만 하나 그리면 작을 때는 몇 백만 원, 크면 몇 천만 원씩 나가거든. 그 돈 그려서 뒤져라고 한 거 뭐야? 다 무효된 거야. 그래서 쓸지도 없죠. 공법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공법을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공법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상하니까 뭐 안 해준대. 이거 인허가 대상이 안 된대. 그래서 나한테 연락 온 거야. 이거 진짜 이거 허가 대상 아니냐고. 그래서 이거 검토해 보니까 아니야. 용도 변경하면서 이것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용도 변경한 거야. 그래서 결국 새로 설계도면 새로 그려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건축물을 칠 때는 그럴 땐 뭐가 필요하다? 공개공지라는 걸 확보하도록 법에서 해놓고 대신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지역 관련된 거. 두 번째, 어디다 도로를 뭔다? 지정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또는 변경하고 싶다. 그러려면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 있는 이 도로라는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요. 건축법상 도로. 왜 중요하죠? 도로랑 접하지 아니한 땅을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어요? 맹지. 맹지가 뭐죠? 맹자가 무슨 맹자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맹지가 뭐다? 눈이 망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망할 망자잖아. 눈이 망했다. 이게 맹자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분들, 우리 시각장애인 있죠? 그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맹인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옛날엔 맹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맹인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낮춰 표현한다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쓰지 않게 돼 있어. 그래서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의 들을 때 이 맹자가 이게 눈이 망했다는 뜻이게 맹자야. 근데 맹지, 난 여기다 왜 맹지라는 말을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도로랑 접하지 아니한 땅 뭐라 부른다? 맹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맹지는 건물 못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도로랑 접해 있는 땅만 원칙적으로 건물 짓지. 원칙이야.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어. 근데 원칙적으로 도로랑 접하지 아니하면 건물이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도로라는 게 무슨 법상의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상의 도로예요. 도로란 개념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에 있어요. 이 법에도 도로가 나오고 이 법에도 나오고 한 대여섯 군데 나오거든. 도로란 개념이 그중에 무슨 법에 있는 도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를 말하지 그냥 아무 법에나 있는 도로라고 다 건축법상의 도로다?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는 도로야 아니야? 도로입니다. 맞죠? 근데 그건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될 수 없어. 왜냐하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가능해야 되냐? 보행. 즉 건축법상의 도로는 걸어 다니는 게 가능해야 돼. 만약에 자동차만 다니는 자동차 전용 도로 있죠. 그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으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상의 도로는 될지언정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뭐가 반드시 가능해야 돼? 보행, 걸어 다니는 게 가능해야 돼. 차만 다니는 것 갖고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야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만 건축 허가 나지. 만약에 고속도로하고 접했단다.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단다. 그거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안 돼요. 그거 갖고는. 그럼 고속도로 봐봐. 여기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지는 건축물 짓는다? 허가 안 난다니까 원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시 뭐가 있어야 돼? 예, 건축법상의 도로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로랑 접해 있어야 건축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속도로 같은 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본다 안 본다? 안 보기 때문에 도로랑 접해 있는 걸 보지 않아.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해 있어야 허가를 낳는다. 허가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건 그래야 맹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왜요? 도로를 따라서 뭐가 짓는 거야? 건물들이 들어차잖아.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할 때도 도로가 이번 새로 만들어진대. 그럼 도로 만들어진다 하면 그 만들어진다는 옆에 있는 땅값들은 오른다 떨어진다? 다 오르죠. 오를 수밖에 없어. 왜? 그 도로변을 따라서 건물들이 짓기 때문에 그 건물 짓 수 있는 땅이 된다면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맹지하고 도로랑 접해 있는 땅하고 같습니까? 땅값이 다 다르죠. 그래서 도로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주변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도로가 무슨 도로다? 건축법상의 도로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고속도로랑 접해 있다. 그래도 물론 오르긴 오른 경우가 있어. 근데 고속도로랑 접해 있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나들목 있잖아요. 차량 빠져나가는 톨게이트 쪽 있잖아. 거기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땅값이 비싸죠. 왜냐면 거기다가 어떤 공장 같은 걸 지면 물건 같은 걸 싣고선 운반해야 되잖아. 그럼 얼리 올라타면 돼. 고속도로 바로 올라타가지고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죠? 물류 비용을 절약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 같은 거에서 만들어낸 물건 싣고 가는 거, 이 물류 비용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든. 그걸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나들목 있는 데서 바로 올라탈 수 있다. 그러면 거기는 땅값이 어떻게 돼? 오를 수밖에 없죠. 수요가 많아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왜? 거기다 공장 지면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이 고속도로가 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도로가 좋은 건 바로 옆에다가 건물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로가 좋은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로 만들어지려면 지정한다, 폐지한다, 변경한다, 뭐 받아야 돼? 이해관계들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다. 그죠? 그리고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대지와 도로 관계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정리할게. 건축선이 뭘까? 자, 그림을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뭐가 있다?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 대지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자, 땅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치죠. 자, 세필지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저 대지 안에다가 어디까지 지을 수 있을까? 대지에다 건물 짓는 거 어디까지 지을 수 있을까? 원래는 뭐가 접하는 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 어떤 선이야? 요거죠? 요거? 여기다가 바짝 붙여서 건물 이렇게 짓는 거 될까? 안 될까? 요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짓는 거 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까? 안 될까? 된다. 어떤 걸까? 여러분들이 맨날 지나다니면서 이거 보면서도 생각도 없이 살아. 그죠? 왜? 나하고 관계 없었어, 이전까지는. 그죠? 지금부터 관계 있는 거야. 자, 원칙, 된다, 안 된다? 잘 모르겠으면 조금 더 내가 설명할까? 자, 지금 도로라고 했죠? 도로는 차도만 도로다? 인도도 도로다? 인도도 도로야. 그죠? 그럼 여기다 인도 그려놓을게. 그럼 인도 이렇게 그려. 그래놓고 여기 뭐가 있죠? 연계석. 차도하고 인도 했을 때 인도 쪽이 좀 높죠? 차도가 더 내려가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뭐 있다? 여기 이렇게 연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다? 차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여기는 인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차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로입니까? 차도까지만 도로입니까? 인도까지도 도로입니까? 인도까지도 도로야. 그럼 인도가 끝난 데 있죠? 거기에 대지가 접해 있거든. 거기다 이렇게 짓는 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 밖에 나가봐. 이 건물 밖에 나가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도 끝난 데서 조금 더 들어가 있어. 그죠? 인도야. 끝났어? 조금 더 들어가 있어. 그게 원칙일까? 아니에요. 지난 데 봐. 여기만 군데 그랬지? 다른 데 가봐. 보통 인도 끝나는데 요 모퉁이 돌아가면 해도 돼. 요 모퉁이 돌아가기만 해도 파리바게뜨 있잖아. 내가 아침마다 맨날 빵 사오는데 그 파리바게뜨 그쪽도 보세요. 도로랑 바로 접해서 웬만큼 건물 올랐고 물론 밀려 들어간 것도 있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디까지 있을 수 있다? 이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노란 선 거기까지 붙여서 지을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지으라는 건 아니야. 뭐 할 수는 있어? 뒤로 물러나서 짓는 건 누구 맘이야? 건축주 맘이야. 이렇게 최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꼭 이렇게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뒤로 다 물러나서 짓는 경우는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식당. 식당 같은 건 바짝 붙여 앉아. 보통 뒤로 더 밀려. 그럼 앞에는 뭐로 쓰는 거야? 주차장. 사람들이 차 몰고 가다가 밥 먹을 때를 찾는데 식당 있네?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주차장이 안 보여. 그럼 가다가 거기서 세워서 도로에다 세워놓고 밥 먹으러 갔다 와야 돼? 그렇게 갔다 와봐라. 차 견인돼 있다. 사라져 있어. 그죠? 도로에다 세워놨어 봐. 조금 있으면 차 견인해 가버려. 없어져 버려. 또 그 견인 안 되더라도 뭐죠? 노란 딱지 붙어 있죠? 과태료 4만 원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세우면 안 되니까 뒤에다 놔야지 차가 가다가 쑥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쓰고 뒤에는 식당으로 쓰자.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금은방 같은 것들은 저 뒤에도 해야 됩니까? 앞쪽으로 당겨야 됩니까? 앞으로 가까이 놔야 지나가면서 보다 야 저 금반지 이쁘다. 그래서 사는 거지. 저기 떨어져 있으면 보입니까? 사러 갑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건 건축주 맘인데 최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지을까? 아니야. 우리 밖에 나가보니까 뒤로 물러났잖아. 이거는 아까 건축주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원래는 여기까지 지을 수 있는데 뒤로 물러나서 짓는 건 자기 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어디까지 물러나래? 안 돼. 뒤로 다 조금 더 물러나. 어디까지? 이 정도 물러나서 너 의무적으로 요 뒤로만 건물 지어야 되지 어디는 안 된다. 그 앞쪽에서 져서는 안 된다. 건물 요렇게 지랍니다. 요 노란 선까지 지는 게 아니라 빨간 선 뒤로만 지랍니다.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이때 이 노란 선과 빨간 선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이 선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고 부르고 이 건축선은 뭐가 원칙이다? 노란 선이 원칙이고 원래는 노란 선까지 짓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다? 빨간 선을 건축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노란 선인데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까지 지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안 돼. 요렇게 짓는 거 안 돼. 너 일정 거리 물러나. 뒤로 물러나서 그 뒤쪽으로만 지어야 돼. 앞쪽에는 치지 마. 요렇게 법적으로 정해지는 이런 건축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건축선이란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요 선까지 건물져라 라는 이 선을 무슨 선을 한다? 건축선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 건축선에 관한 거 이것도 사실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세부적인 것들은 잘 안 나. 나중에 뒷부분에서만 나. 앞쪽은 복잡하긴 한데 거의 안 나. 그래서 앞부분은 보지 말고 뒷부분에 있는 핵심적인 것만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될 거고 개념은 요 정도만 건축선인 걸 기억하도록 하자. 아셨죠? 여기까지. 근데 뭐도 있다?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게 있어. 이거는요. 건축물은 아까 구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아무리 멋있게 지금 뭐합니까? 어차피 흔들어 잡히면 붕괴된다면 거기서 있으나만 하지. 그러니까 안전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구조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여기다 쓰는 재료들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세 번째, 어떤 설비를 갖출 것이냐. 건축물 내에 어떤 설비들이 있을 것이냐. 요 설비. 시험 문제가 뭐가 잘 난다? 구조적인 건, 요 구조안전에 가는 건 옛날에 몇 번 났었어요. 가장 많이 난 게 구조안전에 가는 게 가장 많아. 근데 뭐 난다? 설비는 거의 한 문제가 매년 납니다. 그럼 설비를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외울까?
못 외웁니다. 왜요?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건물 내에 들어가는 설비들이 수십 개가 있어. 그 수십 개 되는 설비를 다 외운다? 못 외웁니다. 그게 외우다 보면 한 달도 더 걸릴 겁니다. 뭐 저거 공법 중에서 건축법 중에서 설비 하나만 뒤지라고 한 달 동안 외운다?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 그래서 설비 나오면 뭔다? 그냥 잘 찍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작년 33회도 났다? 났습니다. 우리 복도 있잖아. 통로 이 폭이 몇 미터가 돼야 되냐, 몇 센치 이상 돼야 되냐, 이걸 물었어요. 아이씨, 통로가 몇 센치 되든 말든 중개업자가 그거 애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건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 여기는요 법적으로 몇 센치 이상으로 이 통로를 확보해야 되고요, 이런 거 설명하면 사람들이 뭐랄까, 이 사람 똑똑하네 그럴까, 뭐 시잘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럴까. 그 시잘데없는 소리지. 아니,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만 만드는 거 지들이 알아서 법적으로 만들면 되지, 중개업자가 왜 그런 숫자까지 외워야 되느냐고. 전혀 영향가 없는 그런 시잘데없는 것들을 시험 문제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비에 관한 문제가 거의 한 문제가 나는데, 사실 여기 한 문제가 나요. 이거 나 뭔다? 그냥 잘 생각하고 찍어야 되지, 이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정리해놓고 거기서 남은 다행, 안 남은 맛수 없어. 그렇게 넘어가야지. 이건 다 공부할 수 있는 상은 아니다. 자, 어디가 잘난다?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여기는 약 2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탕, 통상 2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러면 면적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면적 제한은 뭐죠? 너무 넓게 짓지 말라 이런 거, 또 높이 제한은 너무 높게 짓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이런 제한과 관련된 내용들, 여기서 시험 문제 거의 한 문제 나고, 특별 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 건축 이런 게 있어요. 저건 나중에 이따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할 거는 높이 제한까지만 할 거니까 이거는 다음 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 것이고, 나머지 건축위원회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은 이 이행강제금 하나만 정리하죠.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자주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한 7, 8년에 한 문제밖에 안 나. 내가 볼 때는 왜 이거 출제를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안 할까? 앞에서 내다 보니까 7문제가 다 내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서 안 내는 것 같아. 맨 마지막에 있어서.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뭘까요?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하지 말아라.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여기 건물 질 때는 그냥 지면 안 되잖아. 뭐 받아야 돼? 건축 허가 받아라. 경미한 건 신고하라. 근데 허가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졌어. 그런 걸 뭐란다? 무허가 건축물, 무신고 건축물 있죠. 그럼 내버려 둡니까? 원상회복 철거해야 됩니까? 허가 안 받고 졌으니까 철거해야 되죠. 근데 철거라고 철거 명령을 내렸어. 당신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했는데 철거 안 했어? 그럼 무슨 대상이야? 행정대집행 대상입니다. 행정대집행이 뭐죠? 행정대집행. 대집행. 대신 집행한다야. 대신 집행한다. 뭘 집행한다는 거야? 철거한다는 얘기야. 네가 철거하네? 그럼 내가 철거 용역반원들을 데리고 가서 네 건물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거에 들어간 비용은 너한테 부과시키겠다. 이걸 뭐란다? 행정대집행이라는 용어를 써요. 시험 문제 한번 났었어.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강제철거 대상 있잖아. 근데 철거하러 가는 게 요새는 거의 없어요. 거의 철거 안 합니다. 왜 그러죠? 옛날에는 얼마나 철거 많았어. 강제철거. 70년대는요. 매일 그냥 전쟁터였었죠. 왜? 저 산자락 밑에다가 사람들이 무허가 건축물들을 지어놨었잖아요. 그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뭐 해야 돼? 판자촌 다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철거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냥 철거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합니까? 반발하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철거당하면 갈 곳이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길거리로 내앉아서 얼어두지나 여기서 싸우다가 장렬히 돌아가시나 어차피 이래저래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럼 그냥 죽는다? 싸우다 죽는다? 싸우다 죽는다. 그러니까 화염바 갖다 놓고 짱돌 갖다 놓고 새총 갖다 놓고 그죠? 거기서 날라다니잖아. 그러다 사람들 막 맞아가지고서 화상 있고 거기서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수두룩했죠. 완전히 전쟁터였었죠. 지금은 그런 거 거의 못 보잖아. 왜 못 보는지 아십니까? 요새는 강제 철거를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럼 뭐 한다? 당신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철거 안 하죠. 그럼 뭘 부과한다? 이행 강제금 이걸 부과하는 겁니다. 당신 위법한 건축물을 그냥 두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철거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돈 내세요. 돈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일정한 금액을 부과했는데 그래도 안 나? 그러면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확인하고 아직도 안 했어? 또 부과합니다. 6개월 지났는데 또 가보니까 아직도 안 했어? 또 부과합니다. 계속 언제까지?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이행 강제금을 하더라.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하다 보면요.
여러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면담하는 분들이 있어. 집 와가지고요, 쭈삣쭈삣하면서 뭐 종이쪽지 하나 꾸죽꾸죽한 거 같이 꺼내와.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날라온 거래. 뭐였대요? 여기 개고라고 됐어. 개고문. 강제 철거, 아니 당신 것 이거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왜? 불법 증축했대. 왜다 불법 증축한 게 있대. 철거하라는 얘기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다. 라고 날라오거든. 그럼 이거 뭔데요?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붙잖아. 그럼 철거하라고 내가 코치할까? 아닐 수도 있어. 철거하지 말고 버티라고 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예, 저번 말씀드렸을 거야. 수익이 더 나. 만약에 모퉁이에 증축을 했는데, 내가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 근데 카페 하는데 손님들이 워낙 많은데 이 공간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위에다가 한 개층을 더 올렸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불법 증축한 거죠? 그래서 장사합니다. 그랬더니 불법 증축했다고 이행강제 부과 대상이래. 근데 부과되는 거 따졌더니 1년에 얼마 부과한대? 얘에서 200만 원 부과한대. 1년에 200만 원 부과한대. 그럼 크잖아, 액수가. 근데 불법 증축해서 올린 거 갖고 내가 1년에 버는 순수익이 얼마인데? 2천만 원이야. 거기 늘어남으로써. 그럼 2천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부과하면은 내대 철거해야 돼. 철거하면 안 되잖아. 그럼 따지고 보면 얼마가 더 버는데? 1,800만 원 더 버는 건데, 그럼 200만 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면 되지. 그러고 1,800만 원은 그래도 버는데 2천만 원 버니까 200만 원 빼도 1,800만 원 남는 거잖아. 내가 수익이 더 많을 때는 굳이 철거가 필요 없어. 그냥 버티면서 이양점 내는 대로 내면 돼. 그죠? 근데 그게 계속 버티다 보면 나중에 뭐 되냐?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근데 평상시 강제 철거 안 해. 언제 강제 철거 들어가죠? 보통은 이번에 우리 여기 용산 거기 참사 났었죠? 그 참사 났잖아. 거기 호텔 있잖아. 걔들이 불법 증축했다면서 조금 더 공간이 더 좁게 도로폭을 좁게 뭔가 더 늘렸다면서 그거 늘린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 강제 철거 들어가려고 했더니 지들이 자진 철거 하겠다고 하고. 왜?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됐으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거 손도 안 대고 내버려 뒀다가 언제 한단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강제 철거한다고 그때 가서 호들갑 떠는 뭐가 잘못된 나라죠. 사전에 미리 그런 걸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짓 하는 거야. 구청은 뭐 벌어서 좋고 돈 벌어서 좋고. 왜? 수입 들어오잖아. 어쨌든 불법을 한 거거든. 그럼 불법을 제거시키는 걸 안 하고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들은 돈만 뜯어 처먹는 짓이 바로 뭐다? 이게 강제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인 거야. 한두 번은 부과하는 거 내가 있을 수 있어도 계속 방치하면서 내버려둔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짓거리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강제철거 대상인데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강제철거 못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강제철거 대상인데 다만 네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철거하라는 얘기야. 시간을 줄 테니까. 근데도 안 철거해?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 또 지났는데 가보니까 또 안 해? 또 부과. 또 부과. 또 부과. 또 부과.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는 얘기야. 근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200만 원 부과하는데 2천만 원 번다면 내가 굳이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2천만 원 벌고 있는데 200만 원 내라면 낼 것도 아니야. 계속 불법을 조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가 잘못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어디다? 바로 용어정의, 건축물의 건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이쪽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다. 시험에서 제일 주제 비중이 높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체계는 잤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숙제는 조금 내고 들어가야지. 맨 앞에 뭐부터 나온다? 용어정의. 그래서 용어정의에서 뭐가 나오죠? 물건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건으로서 뭐가 있을까? 우리 원래 여기 보면요. 도로란 개념이 나와요. 근데 도로는 아직은 여러분들 숙제로 안 낼 거야. 자, 기본서에는 몇 페이지에 나오죠? 기본서에서 도로라고 하는 건 어디 갔어? 건축법서의 도로는 저 뒤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 했었지 아까?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는 그쪽으로다 쭉 넘어가서 써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몇 페이지예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해가지고 여기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래서 도로가 어디 갔어? 건축법석에 도로가 되게 한 거. 올리 넘어갔지? 안 보이지 왜? 건축법상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래서 도로, 대지와 도로 여기다 557페이지 기본서에는 557페이지에 건축법상의 도로가라는 개념이 그 다음 페이지까지
도로 개념이 거기 간단히 나오는데 아직은 건축법상의 도로가 무엇인지 대한 개념은 아직은 정리 안 합니다. 나중에 3, 4월 때랄 거죠. 왜? 시험 문제 별로 안 나. 도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 안 나. 또 도로라는 게 법정 도로에만 건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도로도 있죠? 법정 도로 말고, 법에서 정한 도로 말고 이렇게. 우리 실무에서 무슨 도로라고 하죠? 법에서 정한 도로라는데 실제로 도로 쓰고 있는 도로를 뭐라 하죠? 들어보셨어요? 실무에서. 법에서 정한 도로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통행할 수 있어. 타면서. 에? 무슨 도로? 어? 도로라니까? 무슨 도로? 현자 들어가. 현황도로. 현황도로라래. 실무에서. 현황도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도로는 아닌데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아. 또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 시에 정한 도로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데 현황도로라고 그러죠. 근데 그 현황도로도 도로로 보는 경우가 있어. 항상 법적인 도로만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 이제 봐가지고 뭐를 인정해 주겠다? 건물 질 수 있도록 그 현황도로 따라서 들어가서 접해 있는 땅에다 건축을 해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실무와 관련돼서 나오지 시험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서 나중에 도로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간단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과연 이 도로랑 접해 있는 저기다 건물 질 수 있는 줄인데 어떤 때는 허가권자도 지도 몰라. 허가권자도 몰라 지도로. 공무원이 지가 맨날 담당하는 건데도 이게 도로로서 허가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그게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로의 개념은 지금은 정리하지 않고 나중에 시험이 자주 안 나니까 그건 나중에 정리하자.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에다 뭐 졌죠? 건물 짓는데 그럼 뭐가 나오죠? 건축물. 뭐가 건축물일까? 개념 정의. 건축물은 여러분들 책에 498페이지에 나와요. 기본서 49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뭐가 나온다? 건축물 등 하고 나와 있는데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건축물이라는 건 어떤 걸 건축물이라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디에 있는 거?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그랬어. 어디 있는 거? 토지 위에 있는 거야. 그 공작물 중에서 이 공작물이 뭐죠? 공작물, 공작물. 우리 어디서 나왔었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뭐가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 몇 가지? 6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가지 있었죠. 그중에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있었잖아. 그때 뭐가 있었어? 공작물. 번역하면 뭐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말이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무슨 소리죠? 우리가 손을 대가지고 만들어지는 시설물들 뭐란다? 공작물. 물론 이 건축물도 공작물의 종류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왜? 건물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구상에다 던져놓는 겁니까?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까? 우리 손이 닿아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무슨 물이야? 공작물 맞아요. 근데 그 공작물 중에서 특히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특히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걸 건축물이라 부른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것까지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건축물이라 하자.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뭘 갖춰야 돼?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이 토지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그랬으니까 뭐는 꼭 있어야 돼?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 과자를 붙였다는 건 지붕, 앤드, 그리고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고 그 다음 거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썼죠? 요거 기둥 또는 벽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기둥이나 벽이나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붕과 그랬을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라는 건 기둥이나 벽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보시면 지붕은 있죠? 여기 기둥이 있어 없어? 기둥도 있네. 뭐도 있어? 벽도 있네. 그죠? 그럼 그건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다? 건축물. 그런데 우리 정자 같은 거 있죠? 저기 옛날에 조선시대에 지은 정자들 보세요. 정자는 어떻게 돼 있어? 지붕 있죠? 지붕 있죠? 근데 뭐만 있어? 기둥만 있잖아. 벽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도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고 기둥만 있거나 아니면 벽만 있거나 아니면 지붕, 기둥, 벽 다 있거나 그럼 뭐라 그런다? 그걸 건축물이라 하자 이 뜻이야. 그런데 그것만 건축물일까? 아니요. 이에 딸린 시설물 이런 말이 들어가.
이에 딸린 썰물. 딸렸다는 게 뭐죠? 그 건축물에 딸려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첫째, 담장. 그 건물에 딸려서 담장 있잖아. 그 담장도 뭐에 속한다? 건축물의 개념이 들어간다. 건축물에 딸려 있을 때면 그것도 건축물이야. 별도의 독립된 담장은 건축물을 보지 않아요. 그 뭐죠? 공작물입니다. 인공을 가해 제때 시설물 공작물이야. 그런데 건축물에 딸려 있을 때면 그것도 건축물. 뭐도 있죠? 옹벽. 옹벽이 뭐죠? 건물 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집을 이렇게 짓는다 쳐봐. 그죠? 그럼 어떻게 옹벽이야? 이거잖아. 이거 옹벽. 이것도 뭐에 속한다? 건축물에 딸려 있는 공작물. 저것도 뭐다? 옹벽도 여기는 건축물에 속한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것만 건축물일까? 아니야. 뭐도 있어요? 지하나 고가에 있는 것 중에서도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도 있다? 지하, 땅속에 고가. 고가 뭐죠? 높은 사다리. 우리 고가도로라고 있잖아. 고가도로는 다리 올려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걸쳐 있잖아. 그거 다 위에 걸쳐 있는 하늘 쪽으로 이렇게 걸쳐 있는 거 다 고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가 중에서 뭐가 있던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쓴다면 지하나 고가에다가 뭘 설치해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요 5가지 요걸 외워야 돼. 그런 것들을 설치한다면 그것도 뭐라 부른다? 그것도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어떤 개념이냐 보면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는 구조 갖고 따지는 거야. 구조적으로 뭘 있어야 되고 지붕은 꼭 있고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되죠. 그럼 건축물이야. 근데 지하나 고가에서는 구조로 따지지 않아. 뭐로 따진다? 용도로 따집니다. 용도 달라 개념이. 그래서 토지 위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런 모양새를 갖춘 거는 건축물이다. 반면에 지하나 고가에서는 구조로 따지지 않고 뭐로 따진다? 용도 갖고 따집니다. 사무소란 용도,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로 쓴다면 이게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는 구조적인 건 안 따질까? 지붕, 벽 이런 거 안 따지거든. 왜 지하에서는 지붕이라는 개념 안 따지죠? 물어보죠. 지하에서 지붕이 어디예요? 봐봐. 여기 땅이 이렇게 있어. 땅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뭐 했어? 땅에다 이렇게 팠어.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여기다. 그래서 뭐로 쓴대? 이걸 사무소로 쏜대. 땅속에다. 그러면 이때 이 사무소에 있는 여기에 지붕은 어디예요? 어디가 지붕이에요? 여기가 지붕이죠? 요 위에가 요 지붕이죠? 맞아요? 요게 지붕이다 이거잖아. 그죠? 맞아요? 땅속에서는 여기가 지붕이죠? 물어볼게. 지붕은 반드시 뭐가 있다냐? 지붕 끝이 있어야 돼. 지붕은 끝나는 데가 있어. 여기. 요걸 뭐라 하지 우리가? 흔히 처마. 처마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땅속에서는 어디가 처마야? 이 건물에 건축물에 처마가 어디 있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 있어? 없죠. 전부가 다 그냥 다 지붕이라면 지붕이 끝납니까? 전부가 땅인데 없죠. 벽 따져볼래요? 자, 벽이라는 건 벽 두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게 벽이라고? 어떤 사람 왔더니 이게 벽이래요. 어디가 벽이래? 땅속에서는 여기가 벽이래. 벽. 벽이잖아. 그죠? 그래서 물어봤어. 이 벽 두께가 몇 센치짜리인데? 벽 몇 센치야? 정확히 표현해봐요. 벽 두께? 지구 한 바퀴 돌아오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도 출발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돌아오면 되잖아. 한 바퀴 삥 돌아서 어디까지 와? 여기까지 오겠지. 그 벽 두께가 지구 한 바퀴가 벽 두께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벽이란 개념이 없는 거야. 저 땅속에서는요. 지붕이란 개념에서 처마 개념이 안 나오니까 지붕 개념이 없는 거고 벽이란 건 두께가 안 나오니까 벽이란 개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세워져 있다고 이걸 벽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땅속에서는 구조적인 거로 따질 수 없고 뭐로 따진다? 그냥 용도 갖고 따진대.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걸 뭐라 한다? 건축물이란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 몇 번? 숙제 1번입니다. 아셨죠? 숙제 낸 거 해오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시험 안 본다고 이제 살판 났지? 지금 자꾸 속에서 꿈틀꿈틀 되거든? 다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보니까 나도 좋아. 채점 알아니까 좋은데 그래도 뭐 해야 돼?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나가다 질문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해달라고 했으니까 반복적으로 한다? 질문할 거야. 이렇게 세워서 질문할 거야. 이렇게 세워서 일어나 해가지고 질문해 볼까? 왜 숙제 낸 것들 해왔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좀 공부하십시오. 시험 안 본다고 숙제 안 해오면 그건 뭐 공부 하나 많아요. 아셨죠? 제발 공법 날은 뭐라도 좀 해주셔. 공법만이라도 하세요.
내 민법날 군법하라고는 죽었다 깨라도 얘기 안 한다. 그러나 군법날은 뭘 해야 돼? 군법을 하셔야 돼요. 군법날 민법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군법은 끝내 못 잡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른 날은 하라고 안 할 테니까 군법 수업 끝나면 이따 가셔서 뭔다? 군법 반드시 복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숙제 1번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분은 우리 쉬었다가 다음 들어가도록 합니다.